네, 테슬라 지금 보시면은 현재 주가가 단기간에 2배 넘게 올랐죠. 101.2달러에서 214까지 올랐었나? 하여간 단기간에 2배 오른 다음에 지금 약간 조정을 받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금리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했죠. 최종 금리를 5%로 생각했는데 그게 한 5.5%까지 간 거잖아요. 이렇게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은 주식들에게 안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버는 돈이 아니라 미래에 벌 돈을 담보로 해서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같은 것이 증가하게 되면 이 미래 가치가 프리미엄이 깎여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미래 가치에 대한 프리미엄이 높은 주식들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가 매수했던 트레이더들이 이런 데서 지금 매수를 했겠죠.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기간에 급등했겠다. 리스크 오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았던 거고, 이런 트레이더들은 테슬라가 2028년에 400만 대를 팔던 500만 대를 팔던 600만 대를 팔던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했던 트레이더가 테슬라가 2028년에 600만 대를 파는구나. 엄청나게 좋은 기업이구나. 이러면서 갑자기 믿습니다. 이러면서 태맨 이러면서 장기 투자를 할까요? 안 하잖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려고 마음 먹었던 트레이더들은 테슬라가 2028년에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 되든 무슨 시총 1위 기업이 되든 하등 관심이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단기적인 신호가 나오면 팔아요. 그게 트레이더죠. 그런데 우리 같은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그런 가격 변동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주식 투자 4단계 프로세스 말씀드렸죠.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하고 시장 가격과 비교를 해서 시장 가격이 더 싸다면 가치보다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사거나 홀드하면 된다. 요 4단계 프로세스예요. 다만 지금 가격이 더 비싸면, 그러니까 가치보다도 가격이 더 비싸면 그거는 팔아야겠죠. 그거는 팔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면은 바이 앤 홀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목표 주가를 구했죠. 그래서 오늘 뭐 반복은 안 할 거고 그냥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면은 2027년에 640만 대 정도를 팔 걸로 예상을 하는데 CAGR은 26%예요. 연평균 26% 성장. 이거를 평균 판매 가격 49,000달러, 영업이익률 12.7% 정도로 떨어진다고 감안을 했을 때 2027년 예상되는 EPS는 13달러 80센트고 그 이후에 예상 EPS 성장률은 18%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PEG 2를 줘서 적정 PER 36을 줘서요. 2027년 적정 주가로 500달러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거를 할인율 14.7%, 앞에 마소나 구글보다 훨씬 높죠. 왜냐하면 가격 민감도, 베타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를 줬을 때 목표 주가 얼마라고 했죠? 287달러.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노멀 케이스라고 했지만 제 입장에선 사실 보수적인 케이스예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거고 실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이거보다 더 불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하여간 보수적으로 잡은 노멀 케이스의 목표 주가가 287달러고 이거는 제가 저저번 주에 목표 주가 분석했을 때 그때 당시 주가가 160달러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190달러, 200달러까지 올라온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목표 주가 대비 안전 마진이 거의 뭐 40-50%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평가를 하고 500달러 이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을 했을 때 290달러예요. 하지만 현재 가격은 200달러가 안 되니까 안전 마진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엄청나게 저평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시장 가격과 비교했더니 안전 마진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평가기 때문에 바이 앤 홀드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문제죠. 물론 이거는 저의 평가치입니다. 저의 목표 주가예요. 여러분들이 모두 저의 목표 주가일 필요는 없고 여서도 안 되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테슬라 2027년에 350만 대밖에 못 팔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테슬라 2027년에 주가 한 350달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목표 주가는 200달러도 안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저의 목표 주가일 때 얘기예요. 이 부분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결국 가치입니다. 지금 전기차 채택률을 보세요. 미국, 유럽, 중국 세계 최대 3대 시장의 2022년 말 점유율이 겨우 1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요 3대 시장을 기준으로 한 거고 뭐 동남아, 아프리카, 인도 이렇게 못지않게 큰 나머지 시장까지 다 포함하면 지금 아직 10%도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먹을 시장이 아직도 10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아직도 먹은 시장보다 먹을 시장이 10배가 넘게 더 크다. 거기다 이거는 전기차만 얘기한 거죠. 뭘 포함을 안 했어요? 자율주행으로 인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은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근데 자율주행이 커지면서 뭐 로보택시라든지 차량 공유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시장이 커져봐. 그러면 먹을 시장이 10배가 더 큰 게 아니라 20배, 30배가 더 클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 단기적인 지금 호재도 풍부하죠. 지금 인베스터데이도 3월 1일에 하는데 지금 이게 보시면은 이게 아마 모델 Y의 지금 측면으로 보여요. 그게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이번 인베스터데이는 테슬라가 무슨 뭐 비전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실적인 대량 생산, 대량 판매를 하는 거에 비전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인베스터데이잖아요. 제목부터가 투자자의 날이라고. 기존에 테슬라가 했던 날들 생각해봐요. 무슨 날이죠? 배터리데이. 그 다음 무슨 날이야? AI데이. 이런 뭐 배터리라든지 AI라든지 꿈 같은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번 3월 1일에 하는 거는 그런 AI데이, 배터리데이 같은 제목이 아니라 인베스터데이, 투자자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겠어?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거기다 지금 모델 Y 이 옆면 측면이 이렇게 엄청나게 깔린 장면을 티저 사진으로 사용했다는 거는 무언가 대량 생산, 대량 판매와 관련된 현실적인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얘기를 할 거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암시입니다. 그러면 대량 생산, 대량 판매 뭐에 대한 얘기를 할까? 일단 사이버 트럭이 있겠죠. 사이버 트럭은 지난 실적 발표 때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얘기한다고 분명히 명시를 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대되는 거 뭐죠? 뭐 모델 Q라든지 모델 2라든지 이름은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지만 저가형 모델. 왜냐하면 앞에서 지금 전기차 점유율이 15%지만 인도,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데들을 포함하면 10%도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큰 시장은 앞으로의 시장은 거기서 나옵니다. 근데 걔네들은 다 뭐예요? 평균 자동차 가격이 2만 달러도 안 되는 저가 시장입니다. 그 시장을 공략하려면 저가형 모델이 반드시 나와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기대하고 있는 거 새로운 공장, 신공장에 대한 얘기. 이렇게 사이버 트럭, 저가형 모델, 신공장 같은 무슨 배터리, AI,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꿈 같은 얘기가 아니라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그런 현실적인 얘기를 이번 3월 1일 날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거기다 지금 시장 분위기 요거 아무도 기대 안 하는 분위기죠. 특히 기존의 테슬라의 무슨 날들이 대부분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아무도 별로 기대도 안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좋은 얘기가 나온다면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가치도 비전도 굉장히 좋고 단기적인 호재들도 있다. 거기다 요즘 이제 일론 머스크도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죠. 그래서 머스크 노이즈도 많이 줄어들었고 애시당초 그런 노이즈는 일시적인 문제입니다. 기업의 비전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시적인 문제고 그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문제는 연연할 필요 없다. 그리고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 이거야말로 가장 큰 노이즈다. 이게 최강의 노이즈다. 이런 노이즈에 휘둘리지 마시라. 그래서 단기적인 가격을 보면서 투자를 하면은 투자가 늘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는 1만큼 기분이 좋은데 항상 오르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오르고 내리고 하잖아. 근데 내릴 때는 2나 3만큼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오를 때 1만큼 기분이 좋았다. 내릴 때 3만큼 기분이 나쁘면 결국 총량을 더해보면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트레이더들에 의해서 가격 변동되는 거에 너무 집착하면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장기 투자로 전향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가장 쉽고 안전하고 결과적으로 수익률도 가장 높아요.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단기 트레이딩 하면서 무슨 20%, 30% 익절 이런 거 했던 사람보다 결과적으로 무한복리 굴리면서 장기 투자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수익률도 훨씬 많습니다. 뭐 익절은 언제나 없다? 당장 이득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한두 번만 실패해도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입이 아프게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반복은 안 하겠지만 그냥 무한복리를 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무한복리를 굴려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네, 돈의 규칙을 보시면 여기 나오죠? 아는 자. 이게 무한복리를 굴려가는 자입니다. 이 무한복리를 굴려가라. 그리고 무한복리를 굴리는 방법을 제가 책에서 소개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